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일찍 푸시고 그러시나요? 안 풀어요? 대답이 없으신데, 그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12문제를 냈죠. 그죠? 두 문제가. 그래도 제가 나름,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찍어서 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책론을 보시게 되면 쭉 12문제가 시험 문제 가장 유력한 문제들만 골랐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어디 할 차례죠? 저번에 페이지로 가시면 컨버스 할 차례 아닌가요? 네, 컨버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지 파트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그 일단은 그래요. 뭐 일단 뭐 시험이 10월 26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감이 있다면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뭐가 나온다? 컨버스가 나오니까 반드시 컨버스를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에도 이제 그 적중을 이제 좀 이렇게 시켰던 거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무당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감정평가를 강의하거든요. 3월 달에 감정평가라고 들어보셨죠? 감정평가사.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강의를 해요. 감정평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10월 며칠 날 있죠? 26일 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감정평가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공인중개사를 또 그 일주일 내내 또 강의하고 감정평가까지 하기 힘든데 이 소스를 빼기 위해서 그래요. 소스.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문제를 이렇게 뺏기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이렇게 뺏겨요. 서로 뺏겨 서로. 그죠? 그러니까 컨버스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PF에 나와 있는 지문이 꼭 그 감정평가 나온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컨버스가 나온다는 게 입지 파트는 제가 찍어드리면 계산 문제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계산. 그래서 계산이 저번 시간에 왜 LQ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LQ도 거의 문제 비중이 높아요. LQ 높은데 나온다면은 문제 순위를 내린다면 거의 넘버원이 네일리에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기억나세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네일리가 안 나오면 허프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년마다 바꿔서 이렇게 내요. 바꿔서 이렇게 내다가 작년 네일리가 나왔는데 오늘 느낌에 그냥이다 컨버스다. 컨버스. 그래서 컨버스가 나왔으면 좋겠죠. 나와야 제가 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간평에 공인중개사 딱 한 번 나왔다가 나왔거든요. 이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야 돼, 공인중개사 그 출제원이. 그래서 컨버스인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죠. 원래 이 시기 공식이 이게 아닙니다, 그죠?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오후 특강이 있죠, 그죠? 그 오후 특강에서 오후 특강에 있어서 제가 항상 그 학원마다 이 관심 있어갖고 그 학원마다 데스크에다가 오후 특강이 저번 주에 어떻냐니까 괜찮았대요. 그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 좀 하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잘 선배들은 잘하더라고요. 이런 거 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광고 좀 하면 오후 특강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진짜 25문제가 이게 지금 틀린 게 아니라 옳은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하고 저번 주에 했던 게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도 약간 있긴 하지만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점수에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높여야 되니까 이걸 높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특강을 좀 들으시겠고 암기 노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암기 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약집에다가 또 암기 노트가 드리면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암기 노트가 드렸는데 일단은 그 특강은 좀 자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암기 노트까지도 있고 같이 가다 보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데 꼭 여러분이 그 오특강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또 뭐 반드시 그래서 내가 오특강에 컨버스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컨버스를 왜냐면 여기가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건 광고가 아니라 컨버스도 이제 오후 특강에 좀 해드리고 말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컨버스 있어요? 또 찾았습니까? 네, 쑥스럽네 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일리 아니면 허프가 나온다 했죠? 근데 이제 컨버스가 나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컨버스의 그냥입니까? 분기점 모형입니까?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기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네일리에 그냥 있어요. 소매 인력이었어요. 소매 인력. 그래서 네일리에 소매 인력을 배우셨죠? 인력. 요 인력은 따라서 만료 인력. 우리가 중력무용이죠, 그죠? 중력무용이기 때문에 물체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얘가 분기점이라는 건 뭐냐면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 지점입니다. 상권의 경계 지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끌어당긴 힘이 같은 지점을 얘기를 해요. 그걸 처음으로 구분했는데 자, 처음으로 구분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그냥 A 도시가 4만 명이고 B 도시가 4만 명이에요. 그냥입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같으면 중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100명 있으면은 그 유인율이 50% 50%예요. 몇 명 몇 명씩 가죠? 50명 50명 가는 게 분기점이거든요. 근데 얘가 발견한 게 제가 수업 때 얘기했지만 얘가 4만 명이고 얘가 B가 1만 명이면 오히려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 작은 쪽에 가깝기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은 50% 50% 간다는 것은 자, 요 분기점은 그냥입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얘는 그냥요 처음으로 구분만 했어요. 구분만 하고 컨버스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돼 있죠. 컨버스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어요. 그냥입니까? 거리를 쟀습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보세요. 적지 마시고 원래 컨버스가 DA가 원래 제가 이제 학자하고 제가 교류다 보니까 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D가 DA까지 거리고 전체 길이에요. 전체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에다가 그 상대편에 대해서 B에 대한 면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A가 내려가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이런 공식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죠. 맞아요. 그럼 얘는 구분했어요. 거리를 쟀어요. 겠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컴파스가 뭐 하는 거예요? 재는 거죠. 재는 거. 그럼 컴파스나 컨버스나 똑같죠? 똑같다고 하세요. 얘도 그냥에다 거리를 쟀다?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얘가 공인중개사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뺏기다 보니까 3월달에 났기 때문에 올해 30회 때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컨버스예요. 컨버스.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볼게요.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자, 컨버스는 그냥요 분기점 모형이에요. 그러면 수정 소매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일리에 대한 이론에서 그 거리를 그냥입니까? 상권의 경계 지점을 쟀습니까? 공식을 만들었죠. 그럼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다고 돼 있나요? 따라서 구매 영향이 같다. 따라서 50대 50. 그럼 밑에서 이 저자가 해놓으신 거는 A와 B가 유인력이 1대1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에 대한 구매 지향 비율이 1대1 지점이 그냥입니까? 분기점입니까? 분기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 보완했고 거기 위에 가시면은 맨 위에 가보세요. 맨 위에 가시면은 레일리가 A 도시와 B 도시가 A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은 그냥요 작은 쪽으로 가요. 그럼 상권의 경계점 어디로 간다? B 도시로 가는 값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작은 도시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허프라는 애 있어요. 허프. 그럼 허프의 그냥요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소매지역 이론으로서 허프의 확률 이론을 얘기합니다. 확률 이론.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허프는 자 볼게요. 아까 네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시가 도시 단위로 갔으면서 A 도시와 B 도시로 딱 그냥입니까? 두 개의 도시만 봤습니까? 근데 도시가 그냥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 못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여기가 가까운데 여기 산이 있고 만약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힘들죠. 자연적 장애인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시가 두 개 도시면서 소도시에 두 개 도시, 딱 몇 개의 도시? 두 도시. 그래서 얘는 결정 논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디로도 갈 것이다 라는 건데 자
도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대도시 안에 대도시 안에 다수의 점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점포가 두 개다, 세 개가 될 수 있다. 네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0명이 고객이 존재하면 자, 여기에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있어요. 그냥입니까? 세 개가 됩니까? 그럼 봐봐. 만약에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홈플러스가 있었으면 롯데마트가 생기게 되면 그럽니까? 경쟁 점포수가 많아집니까? 그럼 유인비율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요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확률론 쪽으로 갔습니다. 확률론 쪽, 확률론 쪽. 그래서 그럼 어떨까? 얘는 점포의 단위를 점포 단위로 이제 상권의 단위를 점포 단위로 갔어요. 상권 단위를 점포 단위. 그럼 얘는 따라서 매장 면적, 인구가 아니라 매장 면적이 나올 거예요. 매장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쟤는 어떻게 산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힘들죠. 그럼 자연적 장애인을 생각했다, 생각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권의 흡입력은 상권의 흡입력은 자, 아까 쟤는 그냥요 도시였어요. 자, 얘는 따라서 매장 면적, 매장 면적이라는 거죠. 매장 면적이 필요하죠.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따라서 마찰 계수. 그 마찰 계수는 만약에 산이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시간적 거리를 보죠. 마찰 계수가 이제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찰 계수가 시간 거리인데 거의 시험 문제에 2라고 나왔어요. 몇 승을 해야 되죠? 2승. 근데 만약에 3이라고 나오면 3승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허프가 3승, 그 다음에 2승, 1승으로 해서 3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3개가 나오는 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또 이거를 허프가 3개 나올 것이다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컨버스가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자, 다시 갈게. 두 개야 얘는 대도시의 3개가 될 수도 있어. 두 개야 다수의 점포야. 다수의 점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력 모형을 따온 거예요. 만류 인력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점포 단위를 자, 상권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로 갔어요. 그럼 인구로 봐요. 매장 면적으로 봐요. 매장 면적이 커야 되죠. 그럼 반비례해야 된다, 비례된다, 비례되고 거리의 마찰 계수 중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계산 문제가 떠요. 계산 문제 뜨는데 자, 내일이 제가 야매 가르쳐 줬죠.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저번에 이제 8일 하면 8일이 정답이고 뭐 2일 하면 2만 명, 만 명이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두 개예요.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나오면 레일로 해도 되는데 세 개가 나오니까 자, 만약에 롯데마트로 갈 시장 점유율을 구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얘는 그냥이야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의 마찰 계수에 반비례한다면 끌어당기님이 얘가 만약에 여기에 50% 가고 여기가 30. 자, 이건 유인력입니다. 50, 30, 20이라면 합치면 얼마죠? 100이 되죠. 100 중에서 50이니까 50%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일단 밑에 깔아야 돼요. 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떻습니까? 롯데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야겠죠. 그럼 시장 점유율은 그냥이야 세 개 다 밑으로 깔아서 아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있었어요? 유인력이 얼마에 불러봐. 30, 20, 50이라는 유인력이 나왔죠. 롯데마트는 얼마다? 50이니까 50%. 그럼 100명에서 50%가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할게요. 허프 있어요? 허프는 무슨 모형? 확률 모형. 그 소매 지역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그래서 소비자가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으로서 자, 두 개의 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얘는 매장 단위로 갔죠.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으로 구매할 확률이다. 그러면 점포 면적에 그냥입니까? 규모에 비례합니까? 거리에. 마찰 계수라는 게 있죠. 이미 2승. 경쟁 점포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많으면 안 되니까 반비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 매장에 구매하러 갈 중력, 매장 면적 거리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면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 시험 문제가 요거는 그냥입니까? 확률입니까? 두 개가 아니죠.
쟤는 딱 두 개니까 딱 둘 중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률 쪽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어,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허프에 히읗 들어갔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하셨어? 히읗. 괜찮아요? 탄력이 붙었네. 자, 갈게. 분기점 있지. 컨버스에 컨버스 있지. 컨버스 나오면 누구 찍어? 분기점이죠, 분기점. 하셨어요? 반응이 없네. 이거 끊을까 그냥? 자, 야매도 그냥 예외도 있어. 어, 자, 갑니다. 그다음에 인력, 네일리 이거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냥. 자, 이게 그러면 눈을 살짝 가봐봐.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분기점 나오면 어떻게 하셨어요? 잘한다. 일산 역시 잘해. 그죠? 인력 하면 네일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어저께 새벽 2시에 만들었어요. 근데 크게 바라질 않았는데 안 터지네요.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갑니다. 79페이지로 가시면은 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 끝났어요. 계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죠? 계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면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따라서 만류 인력,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을 따졌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계산 안 나오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데일리 이론서부터는 중력 모형이에요. 중력 모형. 그러니까 중력 모형은 자 거기 위에 가시면은 두 번째 3번에 보시면 중력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중심지 형성 과정입니까?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입니까? 그 유인력을 갖고 따진 거죠.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자 따라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 계산 안 나와 이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 중심지가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내가 그 밑에 가시면 크리스탈러 있어요? 그게 길어갖고 그냥 크시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 그럼 크시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크리스탈러. 중심지론을 얘기하죠. 중심지론. 중심지론을 얘기하면서 자 들어갑니다. 거기 보시면 박스에 중심지론에 대한 박스가 있죠. 근데 그걸 보기 전에 그건 나중에 다 끝나고 보는 게 낫고 밑에 가시면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후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지하고 배후지는 달라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 점포가 있어요. 점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점포가 있고 여기 갑돌이가 슈퍼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상업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입지는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따로 상권은 들어보셨죠? 상권을 따라서 배우지가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지가 뭐냐면 상권이라는 자체는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상권이라 그래요. 존재하는 곳을 배우지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가 우리 학원이 무슨 지죠? 중심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배우지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 저기 어떻습니까? 종로까지 가지 않겠죠. 일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입니까? 범위가 있습니까? 상권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럼 중심지는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재화를 판매해요. 강의 서비스를 해요. 서비스라는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에요.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자 갑돌이가 슈퍼를 차리게 되면 그됩니까?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정상이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상이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최소 요구치 이 정도 와야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최소한 보장되는 정상이윤을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 환자 현상 유지를 한대요. 이걸 최소 요구치라고 해요. 그럼 여기 안에서는 초과를 넣겠어요? 정상이윤을 넣겠어요? 정상을 넣겠죠. 네, 최소 요구치입니다. 요거 범위인데 그럼 어떻게 돼?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없어 있어요. 있죠. 오늘 2시에 끝나갖고 저기 중국에 우리가 중기된다. 부산에 있는 중국선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탕수육 10그릇하고 짜장면 50그릇이요. 거기 어디인데요? 일산인데요. 매번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재화의 도달 거리는 배달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리 통행하겠다는 거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무슨 마트가 있어요? 큰 대형 마트가. 그럼 이 마트를 염리 서울까지 가진 않죠. 그러니까 염리 가겠다는 그 최대한 거리를 얘기를 해요. 통행료를 내고. 그러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얘보다 커야지만 얘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럼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자, 요건은 최소 요구치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도달 범위. 그래서 자, 이거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무슨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내 꿀팁을 줄게. 요구 수익률 기억나세요? 최대 최소. 요구 수익률 기억나시죠? 그럼 요구가 나오면 최대가 나와야 돼, 최소가 나와야 돼. 그럼 항상 요구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구는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제어되다 보니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졌어?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범위가 넓지만 최소치가 그냥입니까? 이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는 것도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여기 안에 있는 건 제일 안에 있는 게 누구지? 중심지고. 이건 무슨 요구치지? 최소 요구치고. 이건 그냥이야 재화의 도달 범위야. 중요하지. 그래서 중요도. 그럼 안 먹힌다. 아씨. 그죠? 자, 그럼 얘가 중심지가 되고 최소 요구치가 되고 제어될 범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애드립인데 먹힌데? 일단 중요도. 그 중심지와 최소 요구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얘 안에 있어야 되고 범위는 얘가 더 멀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이렇게 작은 것도 막 좋아하니까 굉장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 여기가 수요가 제로예요. 수요가 1이다 제로다? 왜냐면 이걸 지나게 되면 수요가 없죠. 그래서 1이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자체는 여기가 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심지가 기능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고차하고 그 다음에 중차하고 저차가 있다고 나와요. 우리 집 앞에는 대형마트가 가까워요? 구멍가게 가까워요? 그 다음에 중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형마트가 있죠? 그러면 구멍가게는 그냥요 저차예요. 멀어요? 가까워요? 규모도 작죠? 근데 대형마트는 이마트는 그냥입니까? 더 멉니까? 규모도 크죠, 그죠? 그럼 어떤 게 다양한 기능을 하겠어요? 대형마트가 하는 거죠. 맞습니까? 구멍가게는 아이 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시식이 가능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그죠? 근데 대형마트는 그냥입니까? 시식도 가능합니까? 그럼 오늘 이 2시에 끝나갖고 대형마트 가시면 어디 코스부터 가셔야 돼요? 나랑 똑같다. 거기부터. 고기 딱 먹고, 고기 먹고 또 어디로 가? 어? 음료수 다 똑같네? 같이 가야겠다. 그러면 기능이 세죠, 그죠? 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 그냥요,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멀죠? 규모는 더 크다는 거죠. 시청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동사무소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고, 구청이 있어요. 그럼 서울에 시청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수가 많아요? 적어요? 동사무소는요? 그럼 자, 이게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그러면 고차로 갈수록 수가 늘어난다, 수가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러고, 저차가 중차 있지만 고차로 가면 찌그러지죠. 그럼 얘도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시청끼리는 그냥이요, 더 멀어요. 동사무끼리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됩니다. 자, 크시 갑니다. 크시. 크시는 자, 밑에 중심지 계층 간의 포소볼리라고 돼 있죠. 중심지 거리, 어떤 중심지리는 공간 조직의 형성 과정과 이 중심 형성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차, 고차 제공하는 고차가 배우지 안에 저차가 또 있기 때문에 중심지 배우지가 이제 중첩되어 있는데, 중심지는 아까 배우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배우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지는 장소예요. 그럼 여기 학원이 배우지겠어요? 중심지겠어요? 여기 계신 곳이 배우지역이 되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중심지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죠. 자, 요구가 나왔다. 요구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는 어떻죠? 최소한의 공간 범위로서 인구수, 정상 이윤만 획득하죠.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소비자가 통행료를 내고 아니면 교통비를 내고 통행하겠다는 최소야 최대야. 그럼 판매량, 수요가 1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이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중심지의 종류는 고차, 중차, 저차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고차가 이제 어떤 고차제와 뭐 저차제를 모두 취급하고 저차는 그냥 편의품만 판매하는데 시험 문제는 지금 4번 문제는 4번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심지가 딱 하나인 게 좋아요? 여러인 게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림에서 딱 첫 번째 그림이 있죠? 이거 중심지가 하나의 단일 중심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형이 되면서 자, 이렇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빈 것은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면 합쳐지면은 그냥요 경쟁이 또 심해요. 그 원형이 나요, 정육각형이 나요. 그러면 중심지가 하나가 났습니까? 다수가 났습니까? 다수가 났는데 이건 거의 희박해요. 그냥 중심지가 하나인 게 좋아요, 정육각형이 좋아요. 다수가 좋다니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희박하고 절대 별표 치지 마시고. 그 별표가 칠 때가 있는데 5번 있어요. 5번? 5번에서 다 나와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로. 그러면 대학교일수록 그냥이야 고차일수록 거리가 더 멀어. 기능 전모가 다양화돼 있죠. 그 다음에 고차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저차보다 더 멀죠. 범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중차에 포섭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포섭하는 저차 수가 더 많고, 그 다음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아까 피라미드형 기억하시죠? 이렇게 고차로 갈수록 그 중심 지수는 적어진다.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이었어요. 이거는 크리스탈이었어요. 근데 전 페이지 가보세요. 허프도 중심지론을 얘기했거든요. 허프가 어딜 얘기했냐면 7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어, 자, 요거는 그냥요 허프예요. 허프도 중심지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고차는 다목적 여러 가지 재화를 구매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허프가 얘가 있을 때는 이마트가 없었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차가 지금으로 본다면 이마트고 저차가 구멍가게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는 이마트가 없었지만 시험 문제 우리가 구멍가게하고 이마트 중에서 구멍가게는 냉장고나 이런 거 안 팔죠. 근데 이마트는 그냥이야 다 팔아. 다 파는다는 거죠.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그냥이야 저 차를 지나쳐. 근데 따라서 다목적 구매 여행.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목적 구매 여행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마트 가실 때 껌 하나 사러 가지는 않죠. 가게 되면 그냥이야 카트를 끌어. 그냥이야 싸. 이렇게 물건을 싸죠. 그러니까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인근의 저 차를 그냥이다 지나친다. 고차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선택한다, 지나친다.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목적 구매형이 여러 가지 재화를 구매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이 여보 이마트 가자. 그럼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80페이지로 가시면은 80페이지에 양가로 5번 고전적 상점 배우지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그냥 읽어볼게요.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을수록 좋아요. 높고 상권은 양호하며 상권의 범위 유동적이며 가변적이죠. 그죠? 자, 이번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동네 슈퍼가 면적이 커요. 대형마트가 면적이 커요. 그럼 상권의 범위는 또 어떻게 돼요? 크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편의점일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라고 돼 있어? 근데 묶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구매 빈도에다 박스 쳐보세요. 구매 빈도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상권의 규모라는 게 있나요? 박스 치세요. 상권의 규모.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저자분이 대형마트하고 편의점을 얘기했죠. 그럼 대형마트가 고차고 편의점이 저차로 간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편의점하고 대형마트하고는 어디가 더 상권의 규모는 커요? 대형마트하고 규모는 작죠. 맞습니까? 근데 자주 왕래하는 것은 대형마트입니까? 편의점입니까? 편의점이 구매 빈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구매 빈도가 낮고요. 그죠? 그럼 같아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기 시험에 나왔어요. 체크하셨죠? 왜냐면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상권의 규모가 크니까. 넓기 때문에 구매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체크하셨어?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저번 시간에 제가
거기에 점포의 소재 위치, 집심, 집재, 산재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구매 습관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은 공간 균배 원리의 점포의 유형, 고정적 점포에 보시면은 개념과 내용이라는 게 있죠. 그 내용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안 나오는 걸 야매하면 저도 힘이 빠지긴 한데 심심해서 한번 해보는데 공간 균배라는 게 있어요. 공간 균배 들어갑니다. 공간을 균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간.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 공간 상권이라고 적으세요. 상권. 적으세요. 그냥 상권. 균배. 균배는 그냥야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죠. 이 원리라는 거죠. 원리로서 이 점포에 대한 유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개념에 경쟁 관계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경쟁 관계는 다른 업종이겠어요? 동종 업종. 똑같은 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X1과 X2가 여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도심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상권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점포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가 갑돌이가 오픈을 했고 얘가 을돌이가 오픈하면 경쟁이니까 그냥요 동종 업종이에요. 물건 파는 것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요 일로 가는데 일로 가면은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운송비가 갈까 안 가죠. 그럼 얘가 얘를 차단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얘 그냥야 확 꼭지 돌아. 그럼 그냥야 또 옆으로 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옆으로 가게 되면은 또 얘가 그냥야 차단돼. 또 옆으로 가겠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도심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도심에 모입니까? 모여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집심, 이런 점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도심에 모인 점포 만들어서 그 일로 모이게 되면은요, 그냥입니까? 공간을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봐봐. 나중에는 그냥이야 경쟁 점포가 또 생겨. 그래서 말이야, 여기 정돌이라는 놈과 병돌이라는 놈이 오픈하는 거야. 그럼 도심까지 갈까? 차단을 할까?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서 분산 입지라는 게 만들어져. 뻥치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심과 분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 집심, 산재, 이런 점포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점포의 소재의 위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내용은 일단 야매도 있으니까 가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내가 야매하기가 힘든데 잡니다. 일단 내용으로 가보세요. 가시면 시장이 좁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적어드릴 때 야매가 있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은 따라서 교통비 탄력성 운송비입니다. 운송비. 그래서 작으면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작으면 도심 중앙의 집심이에요. 동그라미. 그러면 좁고 작으면 어디다? 집심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넓고 있어요. 동그라미. 탄력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그냥요 분산이야. 분산이죠. 자,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온다는 건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집심이라는 거 있었죠. 집심에는 그냥이야 도심에 모여. 그럼 도심의 점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도심의 점포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피자 가게가 도심에 하나밖에 없으면 왜 그냥 해야 돼요? 피자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럼 시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죠? 그게 딱 하나밖에 있다는 걸 시장이 아까 족고라는 거 동안에 쳤어요? 족고. 그러면 얘네들이 아이들이 막 울어요. 엄마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럼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도 그냥이다 간다? 가요. 그러면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에 대한 운송비, 교통비 탄력성이 그냥이다 작다. 작죠. 찾으셨어요? 수요 탄력성이 크다, 작다. 그러면 작으면 그냥이야 집심이야. 근데 지금 피자 가게가 도심만 있어요? 집 앞에도 많아요. 많죠. 너무 많아. 그죠? 나는 피자 그 어떻습니까? 거기 뭐 이게 유인물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빼면 내일 또 누가 또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럼 그냥이야 이제 산재돼 있어. 자, 따라서 분산. 분산이라는 건 뭐예요? 산재돼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피자 가게가 하나만 있다. 굉장히 많다. 그럼 그걸 시장이 넓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시장이 좁아, 시장이 넓어. 넓고 있어요? 일단 똑같이 쳐. 야매 있으니까. 넓고. 그럼 어떨까? 아이가 엄마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럼 도심까지 가요? 집 앞에 가요? 그럼 교통비 많이 들어가면 확 줄인다는 얘기죠. 그냥이야 탄력성이야. 탄력성이 크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큰 경우는 그냥이다 분산이다. 분산이야. 이렇습니까? 그래서 어, 손 들으세요. 자, 답이 시장이 좁고 탄력성이 작으면 뭐다? 집심이고 시장이 넓고 탄력성이 크면 분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 이제 어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 가만 있어봐. 에피소드가 이제 이건 실화인데 옛날 여기 EBS가 여기 있죠. 근데 옛날 양재동에 있었거든요. 그 녹화를 하는데 내가 이 학원인지 알고 이 EBS 하면서 시장이 좁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만들었는데 자 좁고에 지읒 들어가죠. 큰 애 지읒 들어가요. 작은 애 지읒 들어가요. 그 집심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자, 나도 힘들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야매 만드는 게 굉장히 이게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해. 자, 자 그러면 좁고 하면 크냐 작으냐. 자, 집심이죠, 그죠? 이렇게 끝내버리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더 이상 안 해. 그냥 문제집 가서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버릴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밑에 가시면 박스에 있죠. 이게 나와, 이거 나와 이제 이거 안 나와, 이거 하지 마. 이거. 자, 그래서 저번 했으니까 그냥 이건 말로 때우는데 집심은 어디에 모여요? 도심에. 백화점하고 기금석이죠. 근데 국부족은 모이긴 모이는데 그냥입니까? 저쪽 외곽에 모입니까? 변두리 쪽이 국부족이라는 게 있죠. 외곽에 모이고 그래서 석재상이나 농기구상 그 다음에 집재와 산재를 묶어보세요. 동일업종이죠. 동일업종인데 그냥입니까? 집재는 같은 업종끼리 모입니까? 산재는요 흩어지죠. 그래서 아까 공간분배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집재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공구상가나 가구점 같은 게 있죠. 산재는 그냥이야 세탁소와 잡화점이죠. 자, 세탁소는 같이 있으면 돼, 안 돼? 어, 어? 다리미 하다가 신장 개업하면 뭐 갖고 나가? 다리미 갖고 나가. 그 다음 이발소는 다리 갖고 나가. 무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집심하고 국부족은 도심에 모이면 집심이고 외곽에 모이면 국부족이다. 자, 같은 업체끼리 모이면 뭐죠? 집재. 흩어지면요. 근데 봐봐. 다 동종업종이에요. 근데 하나만 동종업종이 아닌 거 찾아보세요. 집심이죠. 아이 좀 찾아. 동종이 아닌 게 집심이에요. 집심은 종종이 아니라 그냥 도심에 모였다는 거고요. 맞아요? 다 모여있는데 흩어진 것만 찾아보세요. 산재시죠. 다른 건 다 그냥요 모여. 산재만 흩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전문 선매 편의품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편의품은 생활필수품으로서 주로 편의점 같은데요. 그 구매 결정이 신속하죠. 싸니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전문품하고 선매라는 게 있나요? 묶어서 별표 쳐보세요. 이가 두 가지가 비교해서 나오는데 선매품은 이 선매가 고르손자야. 그냥 사 비교하면서 구매. 그럼 거기 안에 비교 구매가 있겠네? 찾아야 되는데 비교 구매 있어요? 그럼 비교 구매 나오면 뭐 찍어? 선매. 그죠? 그 다음에 전문품점이라는 게 있죠. 전문품점은 명품이야, 명품. 그럼 구매나 노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비용이 크게 구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이거 나오면 못 찍어? 전문 찍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고 어떤 구매 빈도는 좀 낮겠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 암기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암기 안 해도 되는데 5단계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장용 부지라는 게 있어요. 그 매장용 부동산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야?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이제 보시는데,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5단계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봐봐.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예요. 앞에는 무슨 부지죠? 기존 부지. 뒤에는 그럼 끝났어. 그냥이야 순서대로 가. 조금씩 좁아지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나오는 게 그냥입니까? 도시부터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근린, 그 다음에 대상 근린이 나오죠.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았어요? 어머님이 머리를 주신 건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앞에는 무슨 부지고? 기존. 뒤에는요? 대상 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마트를 내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존에 이마트가 있습니까? 그걸 먼저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가 포화 상태가 아니면 들어간다는 거고, 또 그 안에 그냥요 지역이 많아요. 근린 지역을 따지고 대상 근리를 따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이야 객관식이야. 그냥이야 오지선다에 보여. 그럼 앞에도 부지고 뒤에 부지지. 앞에는 무슨 부지?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거지? 모토나 도시 근린 대상 근린. 이해했습니까? 넘기세요. 근데 얘보다 가능 매상고 추계라는 게 있죠. 여기다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많이 치지 말고. 자, 가끔 가다 뜨는데 이 매장용 부동산의 가능 매상고예요. 가능 매상고 매출액입니다. 가능 매상고의 추계 방법이죠. 자, 그래서 비유 중에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심심할 때 한 번씩 나오는데 비유 중에 자 비율법은 뭐냐면 자 따라서 10% 비율 비율 갖고 따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마트가 있어. 그럼 이마트가 있으면 이 지역이 그냥이야 인구를 알아야 돼. 인구만 알아야 돼. 소득 수준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볍게 쳐 그냥 여기가 10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득이 뭐 1억이다. 그럼 이마트가 여기서 다 먹습니까? 퍼센트가 있습니까? 퍼센트가 있어요. 따라서 비율이 되는 거죠. 갈게요. 비율법이 있어요. 주관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비율법에서는 가능 거래 지역을 확정해야겠죠. 딴 데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인당 그냥이야 소득을 추계해. 그 다음에 지역의 지출 가능액을 추계하죠. 그 가구당 가처분 소득에 대한 대상 정보의 취급에 대한 지출 가능에 대한 따라서 비율 10% 20%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딱 나왔고 유추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추법은 자 만약에 내가 대상 점포라면 홈플러스가 있어요. 이마트랑 홈플러스는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공개합니까? 그럼 작년 매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사 점포가 매출액을 얼마 알고 있으면 그냥요 거기서 유추해내요. 유추해냅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나 유사 점포의 거래적과 그걸 분석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내 걸 가지고 오는 거죠. 유사주 점포 유비법.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중력무형은 아까 허프 아시죠? 자, 허프는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을 봅니까? 매장 면적이 적어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커야지만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죠. 그다음에 거리의 마찰 계수에서 우리가 반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네일이나 허프 이론을 하고 따온 거예요. 만류 인력을. 회기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회기모형에다 좀 별표 쳐보세요. 자, 이게 이 교수들이 낸다면 이걸 잘 내는 게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제가 그 SSM이라는 기업 슈퍼마켓 박사 논문을 썼는데 설문지를 조사해요. 그냥입니까? 통계를 돌립니까? 통계를 돌려요. 그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따로 독립변수, 독립변수고 알고 싶은 게 따로 종속변수,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을 알고 싶죠?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인구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죠.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게 회귀 모형이에요. 들어볼게요. 회귀 모형 있어요?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져요. 그래서 점포 가능 매상고 종속 변수를 봐서 다른 방법보다 많은 변수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와 경쟁 점포의 규모, 주차장 접근성을 따지는 거죠. 체크리스트로는 규모가 커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예비적으로 그냥 보조수나 사용한다. 그렇게만 가시고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 밑에 가시면 공업 입지라는 게 있나요? 공업 입지는 거의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뜨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공업 입지로는요. 공업 입지로는 요거는 2차 산업이에요. 몇 차 산업? 그래서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그래서 베버하고 레시인데 레시는 한 번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시면 기업이 총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총수익하고 이제 봤을 때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고 총비용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이윤을 따지는 거죠. 기업에. 그러면 비용이 많아야 된다, 비용이 적어야 된다. 수익은요, 많아야 돼요. 자, 그럼 비용이 많다는 것은
최소 비용이겠어요? 최대 비용이겠어요? 최소 비용을 주장한 거고. 맞나요? 자, 수익이 많으려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럼 수요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되니까 최대 수요를 따진 거죠. 그럼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있고 최대 비용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학자가 베버입니다. 누구다? 베버. 그래서 비용을 많게 해야 돼요? 비용을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비용이라는 건 수송비를 제일 강조합니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를 적게 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비도 따져봐야겠죠. 이걸 인건비라고 요새 얘기하거든요. 인건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이라는 것은 모여 있으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 순서로 맞아야 되며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대, 최소. 자, 근데 집적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수송비는요,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무게가 적게 나가야 돼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이걸 곱해서 최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도 안 떴는데 얘는 그냥이다 수요가 많아야 된다. 그럼 수요가 많으려면 시장이 적어야 돼요? 시장이 확대해야 돼요? 확대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윤을 극대화시킵니다. 이윤을 극대화. 근데 얘는 좀 희박한데 그냥 나오니까 심심해서 하는데 다음에 레시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레시는 잡으세요. 얘는 베버는 그냥입니까? 비용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만드는 거. 만드는 입장에서 하는 거죠. 공급인데 얘는 그냥입니까? 수요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수요를 갖고 따진 거죠. 이해 갔어요? 다시 한다. 자, 공업은 몇 차? 몇 명? 두 명. 누가 먼저 나왔어? 베버. 베버. 베버 꼭 바보 같잖아, 그지? 바보 같은 놈아. 너 임마 비용이 아니라 이제 수요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수요고 얘는 비용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비용 나오면 자, 따라서 베버 비율 들어갔죠. 그래서 찍고 이거 수요죠. 따라서 레시 찍는 거예요. 얘도 근데 안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웃만 잡으세요. 아웃만.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공업입지론의 1번은 거의 쓸데가 없는데 공업지의 입지인자는 입지를 유인하는 비용절약상 이익으로서 돈 되는 것만 있어요. 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을 따져야겠죠. 근데 돈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정치적이나 국방적, 문화적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가볍게만 치세요. 입지 단위는 이제 그 수송비나 노동비 같이 구체적 비용 항목인데 거의 희박하고 배버 있어요? 배버는 최대 수요야, 최소 비용이야. 어떻게 알았어? 비입 들어가잖아. 그럼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가야 되죠. 그럼 2번 별표 어떤 걸 가장 중요시했지?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을 갖고 따졌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가시면 3번에 입지의 삼각형 모형을 통해서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고라는 단어가 있죠. 노동비가 최소가 되고 집적이익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가시면 레시 있어요? 레시는 그냥이야 수요야. 어떻게 하셨어?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갖고 최적 입지를 따지고 오른쪽 가시면 참고란에 그린넛이 있어. 그린넛? 피자헛이야 그린넛이야. 얘는 이걸 합친 거야. 왜냐면 자 봐봐요. 이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비용 적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그냥 이윤국대로 통합이론을 갔는데 얘도 그냥 희박해요. 그러면 옛날에 한번 어렵게 나왔는데 거기 삼각형에 하나 그림이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보세요. 수송비 다음에 뭘 따졌죠? 노동비를 따졌어요. 잘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삼각형을 보면 다른 거 다 볼 거 없고 이게 삼각형이 있으면서 중간에 P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P 있어? P? 이게 지금 공장이 입지에 있거든요. 공장 여기에. P 보고 있어? P. 이 P가 지금 공장 입지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동그라미가 된 거는 따보세요. 운송비, 등 운송비. 5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조그나 된 거는 10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10원이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만나는 거는 그냥이야. 요거는 20원이야. 20원이고, 더 나가면 30원이죠?
이게 이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은 L지점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L지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봐. 이걸 한 방에 갈게. 자, 여기가 그냥이야. 여기까지는 10원 들어가. 수송비가. 수송비에 대한 증가분이죠. 여긴 지금 얼마 들어가? 그럼 얘 딱 기출문제인데 얘는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한 25원의 수송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수송비가 그냥이야 25원이 더 증가해요. 그런데 노동비는 100원을 더 아낄 수 있대요. 그러면 그냥이야 100원을 아끼는 게 나아. 대답 좀 해. 여기가 낫겠어? 일로 옮기는 게 낫겠어? 옮기는 게 낫죠.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얼마 수송비가 들어가고 노동비를 얼마 아끼고 그러니까 일로 가자는 거죠. 이해했다가 또 넘어가는데 알겠죠, 그죠? 15회 때 나고 한 번도 안 넘어있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등운송비라는 게 있나요? 그럼 지점이 어떻게 돼요? 입지를 바꿀 때마다 수송비가 이렇게 추가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게 등운송비라고 최근 나오긴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4번 있어요? 자, 이 L지점은 얘기해봐요.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25원이 늘어납니까? 근데 노동비는 얼마를 줄일 수 있어요? 100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국에 공장을 가는 게 그냥이야. 인건비가 싸서 그래. 싸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25억의 수송비가 들어가는데 노동비가 100억을 아낄 수가 있어. 그럼 그냥이야 중국으로 가. 그 얘기야. 힘들다. 4번 있어요? 4번. 입지삼각형 외부에서 노동비 최소화 지점이 있을 경우 수송비의 증가분보다 뭐의 감소분이 노동부 감소분이 크다면 최적 입지는 노동비 최소 입지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L이 좋아요. L로 가자는 거죠. 이해만 하면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15회 뜨고 한 번도 안 뜨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끊기면 안 되니까 그냥 갈게. 밑에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 적어. 다음에 수송비 지향.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였죠. 수송비 지향을 얘기를 해요. 수송비 지향. 그래서 자, 지금 무슨 지와 무슨 지가 있어요? 원료지와 시장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원료산지가 있어요. 원료산지. 원료산지는 뭐냐면 원료가 나는 곳이에요. 강물이 나는 강물 자원 아시죠? 그럼 강물 자원이 나오는 곳은 그 특정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강물 자원. 그럼 이거는 따라서 편제. 그 지역만 국지적으로 나는 자원이에요. 국지 원료 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은 뭐냐면 시장은 소비자가 있는 곳이에요. 소비자. 그러면 여기 학원 근처는 그냥입니까? 여기는 시장입니까? 소비자가 있는 곳이 시장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보편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은 물과 공기를 얘기를 해요. 물과 공기는 그냥입니까? 아무 데서나 나옵니까? 그럼 이건 시장에 들어가는 게 좋죠. 왜냐면 이 시장에도 그냥이야 물과 공기가 있어. 소음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중간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그냥이야 이 칠판죽에 제품을 생산해내. 그 원료를 가져와야지. 그냥이야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고, 그렇지? 그냥이야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 수송비가 나가는 거야. 제품 수송비가. 그러면 이제 갈게.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뭐 이런 건 어떻게 알아? 그럼 얘 5개. 그럼 얘는 그냥이야 돌이 무거워. 원료 산지가 있어야 돼요. 그 돌이 무거우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원료지에 있는 게 낫습니까? 원료지에 있는 게 낫죠. 이게 좀 해봐. 근데 맥주도 지금 맥주 땡기세요? 뭐 땡기면 어떡하나? 맥주 보리가 들어가거든요. 이 보리도 그 지역만 나는 곳이에요. 근데 보리는 돌멩이보다 그냥이요 좀 가벼워요. 그래? 그러면 너 보리야, 네? 넌 자식아 와 그냥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 근처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키포인트가 자 지금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갈게요. 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국지라는 것은 그 지역만 나는 곳이죠. 편제니까 자 이거는
시장이 낫겠어요? 그냥 원료지가 낫겠어요? 원료산지가 낫겠죠. 원료지에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가요? 보표는 물과 공기는 그냥이야 시장에서도 물과 공기가 있죠. 그럼 보표는 어디가 낫다는 거죠? 시장이 낫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다음 장수 돌침대는 그냥이야 돌이 무거워. 원료가 무겁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요. 원료. 제품이 무겁다, 원료가 무겁다. 원료.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그냥이야 중량이 점점 감소해.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음. 근데 우리가 청량음료 맥주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되면 물과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시장이 일단 낫다는 거고, 이 병이 무겁죠. 그럼 원료가 무겁습니까? 이 제품이 무겁습니까?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원료는 가볍고 제품이 더 무겁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제품이 더 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로 가면서 자 중량이 점점 그냥입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해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부패하기 쉬운데 부패하기 쉬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따라서 꽁치 통조림. 꽁치는 그냥이야 상하기가 쉬워. 그럼 잡아갖고 빨리 통조림 만드는 게 낫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빵과 두부 같은 건 그냥이야 상하기가 쉬워. 유효기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원료 쪽에 굉장히 강하면 무슨 지향? 원료. 원료가 부패하기 쉽고 원료 소비. 제품 쪽으로 좀 중요시하면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보는데 딱 하나만 넘기시면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잘 안 뜨는 부분인데 무슨 지수? 원료 지수. 찾으셨어? 원료 지수. 자, 항상 지수는 1과 비교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항상 지수하면 이 앞에 게 올라가요. 그럼 제품이 올라가겠어요? 원료가 올라가겠어요? 원료. 그래서 그 지역만 나는 국지 원료 중량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제품이 내려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같으면 1이죠. 그럼 이게 1보다 크다는 건 그냥입니까? 윗대가리가 큽니까? 원료가 무겁다는 거죠. 무슨 지향? 원료지가 되고 만약에 이게 1보다 작다는 거는 밑에가가 무겁죠? 얘가 작으니까 시장이 되겠고 같으면 아무데나 입자는 아마 자유입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 원료. 1과 같으면 자유입지, 시장은 1과 작죠? 입지 중량은 그냥 2로 비교해요. 얼마로 비교한다? 2.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2인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마무리합니다. 자, 원료 지향은 그냥요. 원료가 무거워요. 중량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국지 원료 많이 사용하고 원료수가 1보다 크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 사용하는 꽁치통조림을 얘기하고 시장은 그냥입니까? 제품이 무겁습니까? 중량이 증가하고 국지예요? 보편이에요. 원료수 1보다 작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빵과 두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집적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게 모여 있는 겁니까? 모여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 타이어나 유리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연관 산업끼리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비 비중은 적어요. 동그라미 치고 기술 연관성이 큰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그래서 한 곳에 모이면 이거는 그냥이야 집적이야. 집적. 중간 지향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자 갑니다. 자 지금 이 수도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책상은 제품이고 원목은 원료죠. 인도네시아에 수입해서 일로 와서 여기서 갈아타려고 그래요. 그럼 갈아타게 되게 되면 배는 수송비가 싼데 이걸 갖다가 일로 갖고 가서 가면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따라서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서 공장을 입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수송산이 바뀐다는 게 나옵니다. 가볼게. 원료산지와 소비시의 시장 사이에 그냥이야 수송산이 바뀌어. 그래서 적한 지점이라 그래요. 그럼 수송산이 바뀌었다? 그럼 그냥이야 중간 지향이야. 노동지향은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 적게 들어가야 돼? 미숙연공 저임금직으로 가야 되죠? 섬유나 이런 거. 자유입지는 그냥 우리가 입시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유롭게 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가 큰 거는 이제 대규모 기술 쪽인데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찍어 드린다면 아까 8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배버 기억나시죠? 배버는 최대 최소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죠? 수송비예요.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집적이. 그러면 제가 예전에 문제를 냈지만 수송비와 노동비는 그냥이야 최소가 맞아. 집적이 그냥 최대가 맞고 그 순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삼각형 모델은 뭐냐면 25원에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00원을 아껴 노동비가. 그럼 그냥이야 노동비 쪽으로 가야 돼. 그 얘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은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어디로 가야 돼? 원료.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